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 패널 선생님들을 모시고 추민의 편집장 김영희 편집장님과 더스트림 디렉터 정세라 제가요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좀 던지고 또 세 분의 패널 선생님들께서 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끝나고 나면 이제 Q&A를 객석에서도 하다가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필름 프로그램 A하고 B를 다 보셨나요? 네. 저희 A에서는 이제 댄스 필름하고 B에서는 이제 비디오 아트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특히 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슈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좁게 잡았어요. 그래서 시간기술 안에서의 어떤 댄스나 움직임, 춤, 무용 이런 이제 이슈들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시간예술 안에서의 영상예술에서의 어떤 신체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용어의 어떤 규범이 모호한데 그런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세 선생님들하고 교차해서 대화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 물론 이제 다 정리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패널 세 선생님이 각자 전문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객석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원으로 또 일하고 있고,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한 서울무용센터의 1대 매니저로 했었기 때문에 무용 현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 이 댄스 필름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초대받아서 왔고요. 네, 좋은 의견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얘기가 살짝 바뀌는 경우가, 오늘은 영화평론 쪽으로 적혀 있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했고, 미술평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학위는 따지면 학제 차원에서 영화학인데 거기도 또 비교문학이 또 있기도 했었고,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아트 맥락에서 좀 블랙박스, 화이트 큐브 이런 사이에서 좀 회색지대 같은 곳 같은데 좀 관심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쪽에 대해서 많이 쓰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물론 정지되어 있는 것들도 재미있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도 몇 가지 다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좀 봤던 것들 가지고, 또 물론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 같은 경우 어제 또 이미 다 보셨고 또 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면 한두 가지 정도 첨언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설영이라고 하고요. 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학 연구자이면서 큐레이터 일을 하는데, 아마 오늘 초청해 주신 거는 제가 2년쯤 전에 무용수들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 그 주제 자체가 오늘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신체 언어와 영상 매체의 관계, 그래서 이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때 전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실무적이고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에 더 많이 가 있어가지고, 제가 찬찬히 이거를 이론적으로나 반성해 본 적이 좀 없어요. 정리한 적이 없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궁금했던 거를 좀 여쭤보고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되게 좀 작심하고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모셔가지고 추민하고 더스트림이 그간의 기획을 공동으로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교환됐던 언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계의 어떤 현상들과, 그리고 더스트림에서는 시각예술 씬에서 당연히 무빙을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약간 김현 편장님이 좀 추민의 어떤 이 기획에서의 얻고자 했던 방향성들을 조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라서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어떤 현상들에서 이 기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 큐브 안에서 영상들이 기존에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무용수가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용계 안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직접 안무가들이 자신의 영상 작업을, 작품으로서의 영상 작업을 단지 기록이 아닌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는 이제 결과물로서 영상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 영상이라는 결과물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맥락 안에서 그 영상들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시작점들에서 출발은 했지만 또 어떤 그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정세라 선생님과 함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각예술 안에서 영상예술과 또 춤인에서 계속 이제 리포팅 하시면서 추적했던 무용계 안에서의 어떤 영상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 안에서 저희가 같이 만나잖아요. 프레임 안에서 만나고 교차하고 화이트 큐브와 블랙박스 사이에서 작동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A하고 B가 그런 이제 작동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사실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사실 저희도 약간 궁금해서 오늘은 Q&A 할 때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저희도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피드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아울러 그러니까 시각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안무가나 무용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또 작가들이 그 몸과 마주할 때 그 움직임과 마주할 게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여서요. 사실은 그 훈련된 몸들이라든지 움직이는 몸들을 이런 작품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는가 그 관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안무가 작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김현 편창님이 주도적으로 모더레이팅 하시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더 좀 분석적인 개념 접근에서부터 용어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진짜 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화이트 큐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 분한테 먼저 조금 공통된 화두를 질문지를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저희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어떤 큰 카테고리를 좀 이슈를 공유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얘기들을 정말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통된 화두를 좀 던져드려야 되니까 영상예술 안에서의 어떤 무용이라던가 혹은 몸의 어떤 신체 언어서 사실 비디오 아트에서는 신체 언어가 작동하는 방법들이 예술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현상들로 많이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무용과 만나는 지점들이 비디오 아트 초기에 워스 커닝 같은 이제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겼던 것 같은데 60년대 이후에 어떤 시각예술 안에서의 문짓 언어 이런 영상예술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 선생님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각예술에 대해. 네, 그 정세라 선생님께서 이 브로셔에 쓰신 것처럼 사실 저 비디오 아트의 초기 비디오 아트의 주제가 그 퍼포먼스 비디오로 사실 시작을 했고 예술가 자신의 몸을 녹화해서 또는 관객이 본인의 그 몸을 마주하면서 그 자기의 실제 움직임과 가상적 움직임 사이의 균열 이런 걸 체험을 하는 게 시작을 했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진 영화를 뭐 리뮤에르 형제 영화나 아니면 머리 브릿지나 마레이의 그 연속 사진처럼 저도 이 주제를 좀 집에서 좀 생각도 해보고 전에 전시회 할 때도 약간 좀 그런 역사를 조금 쓰긴 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과 신체는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그 어제 무용하시는 분들도 말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왜 영상으로 무용을 기록하냐고 그런 질문에서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몸은 무대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보존하고 기록한다는 물론 그 이상의 예술성에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또는 이제 머이브리지 사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달리는 말이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사실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영상 매체 사진도 이제 물리적으로 영화의 전신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찰떡궁합이다 처음부터. 근데 굉장히 두 분야가 완전 또 반대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각예술에서의 맥락은 어쨌든 질문하신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하면 다 알듯이 그런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로 한편으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적인 맥락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적어왔으니까 혹시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예를 들어 작업을 이번에 이제 몇 개나마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에 얘기를 좀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영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니까 이 영상 작업들을 볼 때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퍼포먼스 영상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뒤에 제목에도 붙어 있는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라는 또 이게 또 규정이 또 있으니까 그래 이건 화이트 큐브 안에서 보는 것으로서 퍼포먼스 영상이어야지 예를 들자면 그것들의 규정들을 예를 들면 벗기고 그러니까 괄호를 만약에 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과정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도 좀 몇 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그쪽에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약간 그냥 풍어를 읊는 차원 안에서 저도 이렇게 좀 적어봤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아세그레임하고 돌셔프리가 예를 들면 나중에 저스 그룹하고 나눠지는 게 예를 들면 내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느냐 몸을 볼 때 혹은 저스 그룹은 예를 들어서 내면은 생각 안 하고 내면에 대한 그 표현이라는 익스프레스 한다는 차원의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몸을 보게 한다. 말은 사실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사실은 다시 말하면 이미지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이 또 가능한가? 라는 차원의 질문이 사실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퍼포먼스 영상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 퍼포먼스 영상이라고 또 다시 괄호를 쳤던 그럼 이렇게 봐야지 똑같은 차원에서 약간 그 모호함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고 또 영화사 맥락 안에서 생각할 때도 뭐 학부 수업을 할 때건 대학원 수업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 가지고 예를 들면 페이퍼 쓸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딴 건 분절이 가능한데 연기는 송강호 연기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요? 그럼 글쎄 한 열연 뭐 이런 거 말고는 제 너무 정말로 3분 이상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제대로 의미 있는 걸. 영화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뭐 문법의 서사적인 차원의 것들이 어떤 제약들이 없진 않지만 그것들 안에서도 그것들을 뽑아내기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것들을 뽑아낼 때 그러니까 뒤쪽에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처음에도 그레이존이라고 하셨건 모호함이라고 하셨건 여기서 이게 좋다 나쁘다 하게 되면 결국 규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규준을 찾는 과정의 어떤 잣대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폴사이드도 이게 많이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점에서 앞에서 얼마만큼의 계단을 사실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퍼포먼스 영상이라는 캐러고리를 먼저 잡고서 다른 것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달까요?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지 작업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사실 좀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좀 오면서도 그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셨는데 사실 시각예술에서의 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각예술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걸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시각예술에서 이제 기록된 영상들을 볼 때는 무용이 소재처럼 쓰였다고 하면 저는 무용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무용계에서 영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용계랑 영화를 하는
합쳐서 또 말씀드리다 보면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저희가 1부에 댄스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2부에는 비디오 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각 나눠서 진행됐는데 제가 기대하는 사실 댄스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상은 사실 2부였던 것 같고요. 1부에 있었던 사실 댄스 필름은 사실 무용예술계 현장에 있는 그 예술인 무용인들이 바라는 바를 사실 담았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휘발되는 그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무용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 예술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기록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그 영상에 굉장히 많이 담아서 사실은 이게 필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댄스 비디오 같은 느낌을 사실은 좀 받았고요. 그래서 필름으로서의 어떤 명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것은 그런 그 고블린 파티의 그 영상이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 힌트를 사실 좀 얻은 게 그러니까 고블린 파티의 공연을 극장에서 볼 때 느낌이랑 저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잘 이해하고 그 움직임들을 잘 그 영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 무용계에서는 어쨌든 현재 그 영상들이 자신들의 그 움직임을 잘 기록해주기를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댄스 필름이라는 명명하에 시각예술가나 혹은 영화 감독이 들어갈 때는 그 춤을 소재로 해서 훌륭한 사실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별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최재원 선생님이 그 댄스 비디오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무용 영화제도 있고 댄스 필름 영화제 같은 것도 있죠. 한국에서도 무용센터에서도 뭔가 그런 제작 지원 같은 것들을 사실은 해서 결과 A의 어떤 내 작품 정도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각예술 안에서도 사실은 이 용어를 거의 동일하게 써요. 어떨 때는 댄스 필름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비디오 댄스라고 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댄스 비주얼이라는 용어까지 이제 해외 서적에서는 또 많이 쓰고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쓰는데 사실 이 용어에 따라서 굉장히 뭐 기획자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어떤 주체들이 가져다 쓸 때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댄스 필름으로 수식을 하겠다, 뭐 아니면 비디오 댄스라고 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교차점도 사실은 이 세 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댄스 필름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영화 쪽이든 무용 쪽이든 다 교차해서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비디오 댄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 퍼포먼스라고 하면 또 조금은 더 광의적인 이제 아주 초기 형식 실험을 수식했던 용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댄스 필름이 뭔지 잘 몰랐고 그 용어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번에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이런 거를 댄스 필름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많이 배웠는데요. 오히려 지금 방금 좀 최재훈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 뜻밖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두 번째 비디오 아트가 댄스 필름 같고 첫 번째는 이제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토크에서 제가 어제 늦게 와서 댄스 필름 못 본 상태에서 토크만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손지원 안무가님 밑에서 퍼포머 하시는 분들, 안무가분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분들이 얘기 말로만 제가 들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오늘 보니까 더 많이 영상적인 언어가 오히려 저는 더 많이 구사됐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영상 무용을 찍은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다양한 효과, 시각 효과, 각도 뭐 이런 거 뭐 어떨 때 약간 서사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저는 시각예술 베이스에서 일하는 사람의 느낌으로는 두 필름 사이에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시각예술가분들이 만든 거는 퍼포머들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보여지는 이미지로서 공간의 배치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원래 시각미술가분들이. 그래서 신체와 그 주변 환경과 공간의 관계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강조가 되는 반면에 저는 이제 댄스 필름을 보면서 어쨌든 여기는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약간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얘가 좀 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살짝 뺐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좀 지금 차원에서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신입 작가의 그 XYDR인가요? 그거를 이 셀폰으로 봤어요. 근데 보신 분 이 얘기가 왜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보다가 제가 뭘 했냐면 계속 이걸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또 저는 말하면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 얘기는 처음에 질문 이 포럼인가요? 오늘 행사의 그 제목이 아까 있었던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 영상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걸 만약에 내가 이런 화이트 큐브건 블랙박스건 에서 봤으면 그걸 제가 물구나무서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게 저는 되게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역으로 배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업의 이름이 영화사적인 차원의 실험영화 차원에서 당장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마이크 스노우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중앙지역이라고 세정센터라고 해서 상차라고 해서 한마디로 땅이 아니라 사막같이 있는데 찍다가 이게 지금 여기도 카메라가 앞에 있지만 저게 삼각대고 뭐가 있어야 저희가 지하랑 위랑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이 머리가 있고 뭐 물감하고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보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 하듯이 그걸 제가 예를 들면 수업 때 틀면 그냥 눈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계속 보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신입 작가의 아까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규정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좀 움직이죠. 춤이라고 할지 뭐 할지도 애매한데 퍼포먼스 문제 애매한데 일단 그거를 내가 보고 뭐라고 규정하려는 것 자체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지점에서 이미 이게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되게 다양한 의미에서 이것 자체가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포인트는 이게 무엇으로 재밌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보는 사람한테 역으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당장 사주상자 같은 경우에서 사례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다. 뭐 옛날에 보았던 주로 이런 건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전의 전례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나머지 이제 말씀 저도 이제 들으면서도 이거는 이런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라든지 이거는 뭐 이런 이 친구 콩쿠르를 많이 해서 뭐 발끝이 예쁘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결국 그 사람의 퍼포먼스라는 거를 찍을 때에도 염두에 두고 찍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작업들 중에서도 힘작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역으로 다른 거를 분산시켜 보면 되게 좀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다른 것들이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선생님들 지적해 주신 것들의 개별적인 어떤 틀 그게 프레임이란 비주얼한 걸 떠나서 어디까지 사람을 담아야 되고 뭐 이런 지금처럼 물구나무를 세우면 안 되고 돌리면 안 되고 기타 등 영상미라는 말 하기 전에 영화, 영상미학이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것들을 전제로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당장 여기에서 걸린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운을 띄우는 차원에서 역으로 이 작업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입 작가님이 앞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이 질문에서도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용어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냐 했더니 어쨌든 두 개의 명사가 붙어 있는데 두 번째는 명사의 방점을 찍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댄스 필름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거 번역해서 무용 영화라고 부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라고 불릴 때 그 영화로서의 어떤 특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담아야지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앞에 것
소위 제가 비디오 댄스라고 불렀던 거는 사실 영화적 가치보다는 그 무용의 가치를 더 많이 담은 것들이 댄스 필름에 있어서 제가 비디오 댄스에 더 가깝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 평론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무용은 뭐 한국 무용, 전통 무용 뭐 이렇게 장르를 자꾸 나눠서 구별을 하지만 영화는 사실 장르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포영화 전문 평론가입니다라고 하거나 뭐 장르에 특화된 어떤 평론은 없는데 무용은 어쨌든 장르를 나눠서 그 장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절된 어떤 무용계 내 어떤 현상들이 계속 영상하고의 작업에서도 약간 분절된 형태로 일단 좀 반영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른 매체와 그 소통하는 방식들이 약간 주체적이지 않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작가랑 작업을 할 때는 그 시각 작가의 작품의 어떤 소재로 쓰이거나 뭐 그냥 소품같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느낌들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무용계 몸담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또 무용센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무용이 도구로 쓰였는가,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댄스 필름에 등장하는 무용은 그래도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창조되는 어떤 움직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어쨌든 비디오 아트에서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작가의 어떤 소재로 쓰이긴 했지만 어떤 주체적으로 창조된 형태는 아니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서 어쨌든 필름에서의 가치는 오히려 좀 두 번째 있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토크에서 사실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무용수 퍼포머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디까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훈련된 신체로서의 전문 무용수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몸을 하나의 동작으로 사용하는 퍼포밍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무용을 저도 잘 모르지만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용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무용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퍼포머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개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양식적인 몸짓을 모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크에서도 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내면을 표현한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현대 무용에서도 계속 통용이 되는 거죠. 무용이 저기 전문가가 계신데 박성현 선생님 어쨌든 춤의 종류가 이제 현대 무용으로 제가 아는데 선에서는 현대 무용,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발레라든지 전통 무용은 정해진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지를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였다면, 현대 무용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퍼포머의 예술가의 내면을 표현한다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혹은 사회적 어떤 이슈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춤이 아닌 인간사를 통해서 춤이 아닌 춤을 표현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러니까 퍼포머 자체로서의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우라라든지 자신의 훈련된 신체라든지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게 꼭 자기 자신은 아닌 상황도 있고 자기 자신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분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제 라운드 테이블 지금 이렇게 교차해서 얘기 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무용수
저도 그래서 무용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각예술 쪽에서는 이론으로 뭔가 교차적인 것들이 있지만 무용 쪽의 어떤 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몸을 쓰는지를 사실은 잘 짐작만 할 뿐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역으로 보면은 그냥 그쪽 시각에서 보면 예술 작품, 시각예술이 자기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용수들 역시 혹은 안무가들 역시 이거를 누군가를 대리를 하던 아니면 본인이 주체가 돼서 몸을 움직이던 간에 거의 자기 확장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로어에서는 어떤 공간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관객에게 어떤 이제 감각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끔 끌어내는 역할들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어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상예술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는 사실 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작가들이 영상으로 만져졌을 때 그리고 최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의 차원, 아주 움직임을 멋있는 필름으로 하나 담으려고 하려는 의지 이런 얘기들 어제 사실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제 현상들, 용어들이 막 교차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용이라고 하는 정의들을 사실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거는 뭐 플로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지 영상 프레임 바이 프레임에 잡혔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몸짓이라는 거 사실은 미술사에서는 신체 이거를 링기스틱으로 되게 많이 저희는 보기도 하잖아요. 신체 언어라고 하는 측면들, 랭귀지가 아니라. 근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무브먼트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어떻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그것이 바로 제 궁금증 중 하나인데요. 네. 상당히 어제 좀 토크에서 저희가 조금 답을 얻긴 했는데 사실 저는 별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였구나라는 걸 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시각예술 베이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인간의 신체라든가 모든 면을 외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항상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서 보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표면으로 늘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용수가 스스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외면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방금 또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것이라든가 기타의 이야기도 하신다고 했을 때 좀 다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퍼포머와의 차이가 또 뭔가. 근데 물론 이제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신체 훈련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전시했을 때도 제 원래 예상하고 다른 관객 반응을 이끌어냈더니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문적인 무용수다 아니다를 크게 그런 의미에서 전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회적으로 양식화된 움직임에 대한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무용을 하시는 분이 전시를 보시고는 이게 무용인데 왜 무용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길에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춤이 아니라 거의 이제 경련이라든가 히스테리컬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용의 해체, 전통적인 무용의 해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무식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무용이고 실제로 훈련된 신체가 굉장히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것이 무용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몇 가지 적어왔던 것들 중에 지금 하나 이제 꺼내뭐 어떨까 싶었던 거는 좀 더 명확한 차원의 예를 들어서 그런 대중적이라 할 만한 차원에서 저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셨거나 혹은 그 얘기를 꺼내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댄싱맨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게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명확하게 자신을 누구로 호출하는 저는 무용수이구나 저는 스트릿 댄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호출하고 그러한 차원의 어떤 패턴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팀을 짜서 두세 명 이상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커다란 움직임을 이 최소한의 공간 안에서 만들어낼 때 한마디로 말해서 카메라가 못 따라가거나 예를 들면 어디서 놓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죠. 혹은 여기 분절기들 같은 너무 그레이스풀하네, 우아하네, 혹은 그 반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왜 이러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영상을 다큐멘트 한다고 이 그 비주얼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예를 들면 그 영상 작가이기죠. 지금 텐싱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좀 이런 프로그램 이전에 찍었다라든지 관심이 있다라든지 하는데 그거 나는 이 사람들을 화각에 담아낼 때 몸 움직임을 이 사람이 뛰어서 저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가서 준비를 한다라든지 프레임을 이 사람을 담을 때 어디쯤에다 놓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집 이전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안 맞네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충분하는 지점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심리작가가 작업한 게 좀 약간 반대축인데 아까 것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구심적 원심적이랄까요? 어떤 거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경악을 벌이고 어떤 거 하나는 반대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얘가 도대체 어느 쪽에다 맞춰야 되는지라는 차원 그런 식으로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몇 가지 것들은 자꾸 좀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포인트는 이게 영상 작가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예를 들면 화각이나 카메라에 대한 자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는지까지도 만약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좀 전에 퍼포먼스 영상을 볼 때 좀 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살짝 왔던 것 중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뭐랄까요? 제가 들었을 때 느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할 테니까 내가 하고 하는 거를 당신이 책임지고 잘 담아 라고 하는 차원에 약간 좀 이걸 넘긴달까요? 근데 그런 차원도 중요하겠죠. 저가 관심 있고 재밌어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나도 찍히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의 코드가 무엇이니까 내가 맞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다른 차원의 인터랙션이라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퍼포먼스 영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담고 공깃밥에 넣는 차원에서 꼭 담아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게 계속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댄싱 라인 경우도 사실은 반대의 경우 무용을 잘 담으시는데 스트릿은 역시 안 되시고 이를 보면 반대도 그것도 역시 계속 장르만 다를 뿐이지 나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좀 담아 라는 거라면 하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나 혹은 그것 자체가 작업 자체를 평가할 때 영상 작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였던 퍼포머 자체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차원까지 양자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그런 건 저는 되게 궁금해요. 방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 비슷한 부분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무용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영상 매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후적으로 단순히 영상이 기록, 한비 편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찍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영상이 없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녹음기 틀어놓겠다고 하면 그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듯이 방금 권영민 선생님이 촬영되는 사람의 자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후적 편집이나 보정이나 뭐 특수효과 이런 걸 다 떠나는 영상 매체 자체가 굉장히 재기적인 매체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유병수가 단순히 퍼포먼스 하는 것을 2차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영상 카메라를 든 사람이 하나의 그 변수로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영화적인 그 영향력은 상호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영상이 신체와 만났을 때에 생기는 첫 번째 굉장히 좀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질문이 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연극에서 연극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있는 공연을 되게 했는데 사실은 무용센터 일하면서 무용을 다시 하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흔한 표현이지만 사실 춤은 몸으로 쓰는 시라고 사실 그때 사실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사실 무용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발레 하시거나 아니면 전통 계승 무용을 한국 무용을 시작하셨을 텐데 거기서는 제가 듣기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규어화된 움직임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이 움직임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움직임을 배워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사실 어릴 때부터 쭉 학습해 오셨을 텐데 이게 현대무용 단계에서 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언어를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강한 시어처럼 구성되는 걸 좀 포괄적으로 사실 좀 그러니까 현대무용 쪽에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몸으로 만들어진 시라고 표현이 되고 좀 놀랍기도 하고 무용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연극에서는 막 1시간 동안 해서 쌓인 어떤 그 주제가 무용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그냥 딱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춤이 시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댄싱라인 얘기하셔가지고 잠깐 저희 추민에서 사실은 댄싱라인 PD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디어에서 춤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보던 춤과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춤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D님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거기는 스튜디오가 있고 참고적으로 스튜디오가 있고 그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근데 카메라가 여러 대 있다는 건 360도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 무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안무가나 무용수들이 자신이 이제 프로시기용 무대에서 정면을 보고 추던 춤이 이제 360도의 환경에서 춤을 추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춤을 추게 되었을 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안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 하다가 점점 더 그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점은 편집에 대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로서 이제 촬영감독님 있지만 프로듀서로서 이걸 어떻게 잡으면 시청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어떻게 느끼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컴플렉션이 되게 재밌는데 지점이 무용수들은 안무가들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보여주거나 어떤 몸을 이렇게 전체적인 표현과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방송에서 촬영하시거나 편집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민을 통해서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얼굴 표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제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무용수 퍼포머와 그 편집자, 그다음에 촬영자 간에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눌 지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얘기들을 약간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시각예술 쪽에서는 이 몸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안무가가 등장하던 예술가가 등장하던 간에 미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등장을 한다면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몸으로 쓰는 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몸을 쓰는 언어에 더 가까운 것이 저는 이제 안무가가 영상 매체에 담겼을 때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자기확장성 내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술가들이 미술작품 창작하는 것과 안무가들이 플로어된 영상 안에서 어떤 장면에 포착이 돼가지고 본인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쨌든 자아식을 가지고 사유하는 어떠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자꾸 확장하는 것과 같은, 약간 좀 철학적으로 가자면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다 아니면 몸 자체가 사실은 미디엄이잖아요. 몸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의 표현 도구로서 자기 몸을 쓸 것인가. 근데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사실 플로어와 어떤 씬이라고 하면 이 장면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 교차하면서 막 해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딱 하나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용어를 자꾸 이렇게 모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방식으로 그 용어를 그냥 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플로어나 영상 안에서의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뒤에서도 안에 있는 이제 안무가들이 작가하고 개념을 공유해서 어쨌든 본인이 작가가 원하든 아니면 안무가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자의식을 표현하던 간에 그게 작품으로 담겨질 때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화되는 몸짓이잖아요. 근데 이런 발화되는 몸짓들이 사실은 재상영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것들이 이례적으로 공연에서 끝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무대 뒤로 넘어가서 관객들도 각자가 느낀 감정들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과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스크리닝 돼가지고 봤을 때 그 재상영의 장면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다 내용 중에 나왔지만 사운드를 더 입힌다던가 아니면 장면의 어떤 연출을 조금 더 한다던가 이런 차이들, 이런 재상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대원선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영상과 그다음에 플로어 안에서의 어떠한 의미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 약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무용 공연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건 사실 입체로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눈이 줌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대로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기록된 필름, 필름 아니 영상에 담아놓은 어떤 무용 공연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거는 줌이 돼서 막 무용수 얼굴로 쑥 들어가고 어떤 움직임으로 손끝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봤던 그 감흥과 그 편집된 그것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 사실 있고, 그래서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의 퍼포먼스를 가장 잘 좀 기록을 해주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안무가들이 지금 만든 댄스 필름에 그런 로망들이 사실 들어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피나바우시를 좋아하는데 그 무대에서 공연을 봤지만 그 필름 기록도 봤는데 다 별로였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그녀에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도입부에 카페 밀러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용의 기록을 저는 그거는 교과서적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그 완전 애정을 가진 그 피나바우시의 작품 세계와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필름에 담았기 때문에 그 무대에 있는 똑같은 감흥을 사실 거의 한 5분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한데 그대로 담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싶은 욕망들이 아마 다른 그 현장 예술인들한테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욕심들을 댄스 필름에서 이제 좀 풀어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춤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과장되지 않게 표현하려면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일종의 기록자로서 있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댄스 필름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좋은 무용의 기록이라고 보고, 사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지금 현재 무용계에서는 필요한 어떤 시도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이제 약간 조금씩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 이걸 좀 좋게 재밌게 만드는 차원에서 들으면서 재밌었다는 생각은 이런 거죠. 말씀하셨듯이
댄스 필름이 저도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기록, 댄스 퍼포먼스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다. 댄스 필름은 아닌데? 라고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알모도바르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깐누에서 상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 이제 그 정도는 기록이라고 봐줄 만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티스틱하게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큐먼트한 것으로 예를 들면 얘기가 됐다는 거에 아이러니가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러니 예를 들면 표현하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춤은 몸에 예를 들면 시다. 시가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그냥 문학하시지 않아도 알고 있다시피 시도 장르가 또 막 나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자유시라고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역설적으로 차라리 의문이나 라임이 있어야 그것 안에서 또 펼치는 게 쉽지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보라고 하면 두세 편수가 그냥 거의 다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것들이 뭐 해체된다고나 할까? 뭐 그렇게 표현을 쓴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 좀 더 구체적인 그냥 뭐 저가 이렇게 그러고 보니 이렇게 저렇게 재밌어 했던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아까 댄싱 라인에서 약간 살짝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대중음악 맥락에선 태양의 그 링가링가가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시는 거 없으시고 그 완전 추고 뒤에 있다가 상가편대 있다가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 보고 뒤로 빠지고 사라졌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각도가 생겨서 포메이션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전체가 움직이는 거에 동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 둘이 서로 움직이거나 각도를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포메이션이 다 바뀌어요. 그것의 그 라이팅도 다 다르고 저는 그거 볼 때 한 몇 번 그냥 딴 걸 떠나서 태양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영상이 뮤직비디오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 맥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네가 잘 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역을 알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혼자 막 빙빙 도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막 빙빙빙 하는 차원에 그런 게 예를 좀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뭐 그 중국 멤버들이 떠나가기 전에 엑소의 오버로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면 카메라 오면 옆으로 돌려주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내 눈앞에 있다는 걸 전제해서 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위아래나 360도 상하 좌우를 가지고 움직여서 화각을 만들거든요. 근데 화각을 만드는 게 얘네가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차원의 움직임을 해야 될지도 내 몸의 포션을 다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지만 대중적인 그 뮤직비디오 차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걔를 생각해요. 다른 것과 비교를 떠나서 와 이 정도면 뭐 너무 좋다. 보면서 정말 보는 맛이 나고 듣는 맛이 나고 포인트 그리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나아가는 게 얘기하는 게 그 음악들은 사실은 이거를 빼고 그냥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를 치면 음악 자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간주, 뭐 멜로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거기에서 춤에 반드시 적합하게 영상화가 어떻게 포메이션이 될 거라는 걸 전제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선행관계나 후행관계 내가 해주니까 네가 잘 받아줘가 아니라 서로서로가 이미 다이내믹하게 자기의 일종의 아이덴티티랄까 음악이면 음악, 영상이면 영상, 춤 자체가 이미 서로를 전제하고 움직이면서만 다시 쓰여지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하고 조금 약간 다른 차원에서 다르자면 이 정도면 다른 데에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의 다의식 정도는 예를 들면 개별적인 그 시라고 할 때 어떤 개별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이 정도만 돼줘도 출발점으로 할 때 너무나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쳐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땡신의 전 되게 재밌어서 다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의 개별성들을 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생각을 이 차원에서 그 지금 하면 카메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의식을 가장 요즘 맥락에서 가장 잘 갖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대중문화는 저는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맥락에서 요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는 다른 뭐 춤을 일반적으로 아는 차원의 거 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때는 카메라는 그냥 잡아주는 것이고 들어오면 안 되고 전체를 다큐먼트하는 그거는 여기서 다큐먼트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아니죠. 그냥 전체를
스테이지 자체를 그냥 들어가는 순간 편집에 대한 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는 평가의 문제로 곧장 들어가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틀어놓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는 말 그대로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다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중문화 뮤직비디오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원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근데 이제 제 생각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용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나의 무용을 잘 알아주고 이해하고 최고로 담아주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데, 이제 두 분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것이 온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면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카메라가 존재한다. 또 나중에 이것이 영상으로 편집돼서 나올 거다. 전시될 거다. 그걸 전제로 할 때 벌써 거기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현실과 그것의 2차적인 반영이라고 하는 두 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몸과 그 공간과 뭐 기타 등등의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용을 가장 잘 이해한다 이 말도 그러니까 최재원 선생님 말씀도 이게 저는 이제 그 여행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뭐 그대로 담았다기보다는 그 성격을 이해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성격을 잘 이해한다고 했을 때 벌써 거기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박영민 선생님 말씀하신 장르 간에 각자의 그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이 그 구체적인 공정은 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적인 관계가 그 수많은 네트워크들에 맞부딪히면서 생길 것이고 그래서 최초의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됐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하고 예상치 못하던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이제 정세라 선생님이 용어 말씀하셨는데 퍼포먼스 비디오는 뭐고 그냥 비디오는 뭐냐 이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막 정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막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로도 이제 막연히 이거는 퍼포먼스 비디오라고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퍼포먼스가 중심이고 영상은 자기의 매체성을 주장하지 않고 최대한 물러나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시에 포함시켰던 작품 중에도 그런 성격의 작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인데 물론 아무리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기록한다고 해도 거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이제 의도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물러나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작품은 적극적으로 이것이 영상화의 매체적 특성을 처음부터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채널이라든가 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싱글 채널밖에 상영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갤러리 공간에서 가장 이런 문제 중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다채널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공간 속에 여기 배치하고 저기 배치하고 그리고 두 개의 작품 사이의 관계 한쪽은 퍼포먼스, 무용수들이 있고 그 다음은 완전히 다른 영상이 보여짐으로써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니터 세 개로 배분을 한다든지 시차적으로 아무튼 그러한 영상 언어 플러스 갤러리 공간의 관습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른 매개 변수를 끼어들 때 사실은 거기에는 뭐라고 하나로 말하기가 힘든 굉장한 다양한 부차적인 현상이 생기고 사실은 특히나 또 갤러리 공간의 스크린과 구조물 그 공간 속에서 관객이 느끼는 어떤 공간적인 환경,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상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의 표현과 물리적 구조 사이의 관계도 사실은 시각예술적 맥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거죠. 그 영상 속의 장면과 영상 밖의 장면 사이에 끊임없는 그 교차인데 거기서도 저는 이제 하나가 먼저 오고 하나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매체와 모든 경험적 요소들이 같은 레벨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 필기 내용들이 많이 괜찮으세요? 추가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짧게 그냥 네. 아까 말하다 여기다가 덧붙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선례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까 댄싱나의 연장선상에서 그렇지만 영상을 퍼포먼스를 담는다라는 그게 소극적인 차원으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흐름을 결국은 어떤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들어가거나 자르거나 선택을 취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을 보여주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거에 가장 많은 장르적이라는 차원 안에서도 그렇고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의미에서 장르적이라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건 뭐 헐리우드 같은데 헐리우드의 뮤지컬 장르가 이미 명확하게 다 있죠. 프레드 알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출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위에서 탁 찍고 예를 들면 근데 그 그러니까 위에서 찍는 게 아니죠. 위에서 찍혀야 되는 지점을 편집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점을 찍어서 클라이막스에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터트리거나 펼쳐주거나 하는 것은 이미 50년대, 60년대 이미 다 있었고 그 무브먼트를 담는 차원 프레드 알스티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댄서였으니까 그 맥락 안에서 예를 들면 그것들을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한다고 하는 차원 얘기들이 일단은 얘기가 뭔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뮤지컬을 지금 만듭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화를 그 맥락에서 상업 영화를 만들 게 아니라면 만들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다시 시기로 살짝 돌아가면 그것들을 합쳐서 혹은 뒤섞어서 영화적인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가 아닌 차원에서 끌고 나왔을 때 거기서 무엇인가 추출해서 다른 것들을 뽑아낸 사례들이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정합적으로 그것들을 좀 전에 그 비유로 진짜 퍼센티지 이렇게 뭐 뒤에 여기는 뭐 고정물이 몇 퍼센트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부터가 뭐가 있으면 아까 뭐 댄스 무슨 뭐 비디오니 뭐 이렇게 댄스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영상 쪽에서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 그대로 블랙박스라는 차원에 구성되는 영화사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실험 영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화이트 큐브라는 차원에서의 뭐 비디오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비디오 아트 차원에서의 몸을 쓰는 차원의 얘기들을 사실 이 둘로 묶이지 않을 것 같기 시작한 것들이 양쪽에서 나오면서 오디오 비주얼이랑 부르자라고 사실 뭐랄까요 좀 뒤로 물러났달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원이 여기서 안에서 터져서 이 두 입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자라고 사실 하고 이게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가 없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 얘기들이 나오면 좀 약간 저도 잘 그런 차원에서 가끔 듣거나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어떤 사례들이 손에 딱 잡히질 않으니까 그런 차원의 궁금증은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게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영화사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예술 쪽에서 그 무용을 뭐 기록하고 무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데 한국 무용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스스로 이제 안무가 혹은 무용수분들이 스스로의 몸 혹은 자신들의 공연을 기록해보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영상과 만나기 시작한 건 사실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서울무용센터 매니저는 계시지만 주최하고 있는 댄스필름 아카데미도 공모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용영화제라는 게 딱 지방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게 생기고 그래서 영상과 무용이 만나는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기록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장르를 확장해서 나의 춤을 어떤 필름으로 확장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해서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그냥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재원 선생님은 어쨌든 아까 욕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무가들이나 무용수들이 자신의 춤을 가장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실은 이제 촬영 영상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제 욕망도 여러 갈래잖아요. 사람이 딱 한 가지 욕망만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단지 이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선 욕망들이 또 다른 욕망들이 사실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지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작품으로서 사실은 접근을 하는 안무가 작가들이 나오게 되었고, 사실은 뭐 저기 성존 안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아트 플랫폼에 아마 시각미술 분야로 레지던스를 하고 있는 작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처음에 시작은 그러한 단순한 욕망에서 시작했을지 모르나 이미 어떤 지점, 그러니까 어떤 시각 언어, 영상 언어를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각 작업으로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 또 영상으로 필름으로 보여주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윤정 안무가라는 안무가가 있는데 이 안무가의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새로 미술관 최근에 열었던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이 작업은 전에 플랫폼 L에서 했던 공연을 사실은 촬영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그 전시의 제품의 하나로서 전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의 화이트 큐브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다른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사실은 저희가 결국에 시각예술, 사용술사 이런 것도 풀다 보면은 어쨌든 서구에서 이미 뭔가 행해졌던 것들이 뒤늦게 답습되는 현상들이 한국 컨템포러리 아트 씬에서도 조금 있었는데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안무가의 몸짓이 화이트 큐브의 플로어로 이동하는 것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에만 하더라도 작가들이 대부분 이불 작가라든가 이윤 작가라든가 아주 그 아방가르드 예술했던 여성주의자 작가들이 자기의 몸의 누드 퍼포먼스를 자신의 개인전 오프닝에서 행사했던 것들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서 90년대는 개인전 가면 거의 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액션 게임에서부터 다. 근데 요즘에는 전문 무용수나 안무가들이 화이트 큐브로 초청이 돼서 어떤 전시 오프닝에 어떤 해프닝을 해준다던가 공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작품에 담겨져서 코어를 많이 한다든가 남아연 작가 같은 경우가 되게 안무가들하고 많고 하잖아요. 우린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동시대 예술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마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패널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객석에서 조금 Q&A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요 몇 년 사이에 유행처럼. 그 답을 못하면 말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좀. 네, 그죠. 한편으로 아까 좀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차원을 살짝 가자면, 이러면 아는 선생님 그 북한 출마할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카멘트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한 2, 3일 이제 가서 본 적도 있었고, 지금 송전 작가님도 예를 들면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 제안에서 딱 떠올라서 지금 확실하게 다시 생각해봤던 게, 예를 들면 실험영화사의 맥락에서건 이쪽에서 비주얼 아트 맥락에서건 이름이 완전히 정해 자리를 잡은 사람이 딱 두 명이 예를 들면 여성이 있잖아요. 이븐 라이너하고 마일더 둘 다 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이런 맥락에서 정답은 아니라 할 때로 제가 툭 떠올랐다는 생각은 사실 어떨 때 약간 최진평님이 말씀하신 야자 선수에도 갈 수 있는 건데, 아주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내가 지금 했는데 찍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찍지.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포인트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고 내가 다시 카메라를 잡으면 좀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연장선상이지만 그거 자체가 나를 소위 말해서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내 몸 자체가 거기 있지 않다는, 내가 영상을 이걸 정말 잘 알아서 이걸 그대로 잡는다고 카메라를 영상의 매체를 잡는 순간 내 퍼포먼스 자체가 다른 무엇인가로 바뀐다라는 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예를 들면 만다린이든지 만다린 첫 45년에 있었던 장제 디오그루도 뭐 카메라를 위한 코리오그래피의 연구라 그래요. Studying choreography for camera 이래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느냐? 아닐 거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아니 차라리 내가 더 잘 찍겠다라고 정말 내가 잘 아니까 카메라 자리를 잡는 순간 내가 그것에 대한 자의식해서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그 링가리가 이런 얘기 대중문화적인 거 같으면서 음악 얘기를 했던 이유도 요 둘 다의 평가의 어떤 맥락이나 잣대 자체가 그 안에서 내재적으로 바뀐다는 지점을 서로 둘 다 파악하느냐?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처음 얘기하고도 사실 비슷한데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작업해요. 또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었던 생각했던 것이 다른 무엇인가로 이미 바뀌었네요. 예를 들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잣대 평가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자신들이건 주변 사람들이건 춤이 뭔가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그 옛날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영역까지 넘어갔는가? 그렇게 범람했는가? 그 지점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서 사실 결국은 이걸 아까 퍼포먼스 영상이라고 하는 그걸 붙이려고 하는 차원의 얘기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간접적인 차원이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야는 무용가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안무가 많은지. 근데 거창하게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창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동시대 예술의 그 모든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르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동시대 그것이 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간 속의 흐름, 시간성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저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생각은 잠깐 들지만 그거는 제가 잘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직접적으로는 뭐 너무 좀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것도 서구에서 들어온 건 맞죠. 뭐 퍼포마라든가 뉴욕에 뭐 테이트 모던의 뭐 탱크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막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저는 그 유럽에 제가 뭐 최근에 체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맥락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오히려 조금 젊은 작가들의 퍼포먼스 입고를 공간 속에서 전시장 안에서 어떤 뭐 심지어 회화나 조각 작품을 놓고서 이제 같이 퍼포먼스 하는 작업들이 꽤 있어요. 오늘 성형한 작가분들에서 뭐 진달래 가도력 분들로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무용과 퍼포먼스의 경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무용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의 몸이 내면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항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인가 비인간인가라는 경계선 없는 그러한 수많은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한 일환으로서의 사물들 그리고 인간의 몸조차도 비인간적인 그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날 안무의 그 갤러리 도입의 하나의 강력한 맥락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인간의 몸 자체가 유기적이지 않은 존재들과의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안무가들이 왜 하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송주원 안무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문 훈련된 몸의 차이와 그렇지 않은 몸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포즈만 잡아도 예를 들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 움직임의 포즈를 잡는 것도 사실은 전문적인 역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된 몸은 내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의 가능성과 자유와 선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훈련, 무용수만
전문가들만이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대로 훈련수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같이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무용수들 분들 쪽에서도 어떤 시각예술이라든가 기타 장르와 협업화하고 싶은 어떤 뭐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무용이 미술관으로 많이 가게 된 이유의 일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원예술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아주 많이 만들고, 그게 서울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무용을 하시던 분들이 그 지원금, 물론 실험을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다원예술로 포괄되기 위해서는 타 장르와 이제 만남을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숙제를 던진 거죠, 사실 지원금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실험들이 사실 시각작가와 무용계에서 있어 왔고요. 그 몇 년 동안 그게 약간 계속 순환되는 그 시작 지점,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딱 그 시작 지점은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서로 관심 있었던 분야들을 좀 괜찮아서 됐던 것 같은데, 객석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의견 예증 주고요. 혹시 무용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미술작가분들 계시고 큐레이터들이 있고 막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하신 영역을 보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오신 선생님들한테 더 적절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영상 시각예술 이론을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최근에 한 안무가분한테 무용 공연 기획과 드라마 트루브를 함께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기획을 좀 세부화하고 그분이 생각하신 그 작품의 테마에 맞춰서 그 움직임들을 좀 언어화하고 구체화를 하면서 지원서를 냈고, 감사하게도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일단 공연을 올리는 게 확정이 된 뒤에 기획을 초기에 올리고, 드라마 트루커로서 작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2~3주에 한 번씩 그분을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2~3주 만에 만나면 초기에 같이 딱 잡았던 이게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달라져 있고, 나는 분명히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가는구나 라고 내 딴에는 나름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무가님은 또 움직이면서 그걸 만드시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당초와 좀 달라지고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드라마 트루커로서 이분이 약간 그 안무가 선생님의 고민은 또 그거였거든요. 본인이 좀 신체적으로 훈련된 몸을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무용수의 욕망이 당초 공연 기획 의도를 좀 앞지를까봐 오히려 다른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제가 분명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투입을 하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 영상과 영상 이론과 그 무용이라는 그 너무 언어가 너무 다르다는 걸 실제 작업 과정에서 깨닫고, 내가 과연 이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 만약 저와 똑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무용 공연 올리는 안무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에 참여하시고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연습 과정은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도 차라리
결과물을 보고 비평을 하라고 하면 나름 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드라마 투로거로서 이거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예전에 제가 사실은 다른 이론하시는 선생님들 강의도 하시고 큐레이터들, 작가들 이렇게 해서 같이 전래즈 이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이미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밑에서 근데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기념편집장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을 때 드라마 투구라고 하는 그 이제 영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왜 무용 쪽이나 무용에서 영상예술 하면서 왜 이렇게 비평이 없나요? 저의 이제 의문은 항상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용계에서 비평을 하신다라고 하는 뭐 몇몇의 선생님들과는 저도 대화를 나눴지만 항상 본인들의 고민이 아카이브와 비평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드라마 투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획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개념을 부여해 줬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몸을 움직이시는 분도 굉장히 감각적인 저는 약간 동물적 감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훈련된 아주 지적으로 훈련된 분들이라고 좀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드라마 투거와의 어떤 개념을 부여해주거나 아니면 소스를 조금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이론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의 안무가가 드라마 투거를 한다는 얘기도 저는 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화학작용, 그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거를 그냥 저희가 추측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줘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하고. 전혀 안 되는 게 없어서 오히려 무용하시는 분이 객석에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혹시 왼쪽에 저도 뭐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원래 드라마 투구라는 용어는 연극 쪽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번안을 하거나 글이 다른 언어로 전환되거나 변환될 때 그 언어와 문화 사이의 간극들, 차이들을 짚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역할로 일단 시작이 돼요.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무용 분야에서 그런 드라마turg의 역할들을 요구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냥 동료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전혀 다른 낯선 시각을 가진 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 이론이나 무용 이론이나 공부하셔서 무용사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다양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직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때도 있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일 때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나 역할로 드라마turg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그 안무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안무가가 처음에 제안을 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그 드라마turg의 역할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가르칠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단계에서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질문, 네. 질문은 저는 드라마turg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turg 역할을 하는 이번에 처음이고 저는 원래 퍼포머고 무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작업을 좀 분석하고 조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의 작업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는 되게 굳이 말하자면 지상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다른 생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영상 비평 이런 거를 차라리 그냥 결과물을 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무가분과 되게 다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두 분이 합일점을 찾아가시는 데 있어서
공통된 언어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공통된 언어라면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차라리 비평을 하는 게 편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무가분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셔서 그것이 저는 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안무를 텍스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걸로 소통을 하시면 좀 더 중간 지점을 찾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분이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몸으로 하니까 나는 몸으로 하는 것만 보여줄게 네가 그걸 알아서 해석해주라고 하는 것보다 두 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교환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완성작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언어가 만나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도 객선에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신입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좋았던 것이 제가 안무가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충돌하거나 제가 상당히 뭉쳐가지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안도 같은 거 할 수 있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런 안무가라 저는 굉장히 오픈된 조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니 나중에 나는 내 작업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카메라를 계기로 앞이나 뒤라든가 주체성을 갖고 있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약간의 안도 같은 것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그런 작업,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우연찮게 그 참여 감독님들, 작가님들이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 보여지는 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상징들이 여성의 몸짓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었지 않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체성을 갖고 있는 그 표현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한 것도 들도 약간 페미니즘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학적인 측면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한 단성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조선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신체가 거의 여성인 경우 사실은 기억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대요. 몰랐는데 대부분 호모가 여자고 작가도 여자인 경우는 근데 어제 선일 작가님의 네, 거기는 남자 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질문 갖고 오히려 그랬나라는 생각이 재밌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놓기나 얼마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상 매체 이론에서는 이제 박영훈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남성의 권력이고 여성이 대상화되는 것으로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포트 떠오르는데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어떤 권력 관계에서의 많은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레벨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좀 형성되지 않아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협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계에 보면 콜렉티브들이 많고 이제 안무가분들하고 작가분들 협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는 그런 작업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기획자의 내리고가 입장에서는 안 싸우나? 이런 생각이 대파 싸우고 너무 다 개성들이 강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어요.
그게 어떤 확실히 예전에 근데 젠더 권력 같은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안 싸우시나요? 사람과 의견은 충돌. 네, 아니 사실 예전에 제가 기획 미술관에 있었던 때는 공동 기획 많이 좋은데 실제로는 너무 서로 기획자들도 자기 욕망이 강해서 그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정말 수평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평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동시대적인 실천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제가 이제 그냥 참고로 경험을 제가 전에 그 2016년도 MMC 서울관에서 다원에서 그래서 국립현대 무용관하고 미술관이 같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시각 작가와 그리고 안무가들 같이 함께 이제 각각 작업을 해서 그 공간에서 미술관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였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미술관 그리고 미술 작가 그리고 안무가 퍼포머들의 되게 가장 큰 다른 지점이랄까 그 프로세스와 언어 시작 지점에서 어떻게 어떤 언어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작업하는가에 대한 그런 차이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각 작가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이라는 게 있고 그 결과물이 있을 때 글로 정리하고 그다음 작품으로 표현하고가 굉장히 이렇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아까 몸으로 계속 작업하면서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무가들은 텍스트를 달라고 하는데 미술관에서 텍스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내 작업이 어떻게 될지 작업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공연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지점들이 수정이 돼서 피드백이 온다거나 스스로가 미용수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그 시간 예술이라는 어떤 퍼포밍 아트의 어떤 특성에 기반한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 작품에 대한 특성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답을 달라, 빨리 얘기해 보는지 뭘 할 건지 얘기를 할 때 나 지금 아직 하는 중이라 잘 모르겠어, 좀 더 기다려줘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점이 이게 제일 큰 지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건 정말 그 과정이 사고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작업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힌트라는 게 제일 경험이시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싸우지 않냐는 걸 약간 놀려요. 근데 약간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와서 좀 이런저런 적극적으로 약간 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마지막 결과를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 결국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조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용이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정성에 있지 않나. 몸이 머무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정착적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게 온전히 개인의 몸이 아니라 아까 사물과 인간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물과 나의 몸과 타자의 몸과 다 모든 것이 파출해준 것처럼 연결돼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 어떤 목적을 세우고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제가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구시대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사회의 불확실성, 내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나는
많은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예술로서의 사실은 몸짓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과거 미술사는 컨템포러리 아트시 아니면 무용사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미술사에 개입했던 무용가들의 어떤 궤적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이러한 답변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에피소드라면 더스트림에서 아카이브, 영상예술 아카이브를 이제 하고 또 기획도 하고 비평도 하고 출판도 하는데 예전에 저희 지금 여기 프로그램 B에서도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전통적인 무용 퍼포먼스 필름을 제작하지 않아도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퍼포먼스 필름의 어떤 양상을 띠는 작품들을 하는 작가들, 미술 작가들 혹은 디자이너 그룹으로 활동하지만 그런 이제 사물과의 관계성들을 추적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해서 주셨던 것들이 그런 감성적인 감흥들 본인이 몸짓했을 때 뭘 표현하고 싶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막 얘기해서 나왔지만 어떤 무용, 몸을 쓰는 이 감각적인 지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언어화하는 작업들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표현 형식이 훨씬 더 숙련되어 있는 약간의 어떤 지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객석에서 질문이 없으면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사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어제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작가들의 이야기들 서로 교체했던 얘기들을 녹취를 해서 아마 인터뷰 약간 자담의 형식으로 저 인터뷰 꼭지가 추민에 또 다시 퍼블리싱 되고요. 11호에 오늘의 이제 라운드 테이블은 조선 선생님한테 저희가 글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많이 종합하셔서 글을 써주실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들은 거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좀 광고 하나만 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다음번에 박영민 선생님도 글을 하나 주셔서 저희 추민에서 이번에는 세트로 다음 11월 15일이거든요. 그때 이슈 되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어떤 미술관에서의 춤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사실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 추민에서 기존에 이미 인터뷰라든지 다담이라든지 기고의 형식을 통해서 쌓여있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웹진 추민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